안녕하십니까. 아주마 유튜브 NS 블랙홀 필드스텝 김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달여 만에 다시 삼천포로 내려왔습니다. 삼천포 문어가 7월 9일 개장한 이후에 한 달 반가량이 좀 지났는데 이제 8월 말이죠. 오늘 8월 마지막 날인데 문어 사이즈가 얼마나 컸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마리수가 나오는지 또 궁금하기도 해서 다시 이 먼 삼천포로 다시 왔고요. 오늘 하루도 재미있게 물속에 있는 녀석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포인트는 수심 18m권입니다. 바닥정은 모래와 뻘 조금만 돌들이 섞인 구간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천포권은 대부분의 포인트가 밑걸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액션만 주시고 바닥을 끌고 가다 보시면 어렵지 않게 문어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닥 지형이 여지형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밑걸림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챔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왔다. 촤. 자, 이른 아침에 괜찮은 사이즈. 자, 문어가 좀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네요. 지금 포인트 같은 경우, 이거 좀 킵을 좀 해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한 18m 가량이 돼요. 바닥 시작은 모래와 뻘 위주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조그만 여들이 이게 산재해 있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같은 상황은 여가 시작이 되면서 이 여에 살짝 붙어있던 문어가 다리를 쭉 뻗쳐서 애기를 붙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낚시를 하시다가 지형이 변하는 곳들은 좀 집중을 좀 해서 낚시를 해보시면 이렇게 변하는 곳에서 의외로 많은 입질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오랫동안 좀 밤늦게까지 전투 낚시를 한번 오랜만에 해볼 계획이고, 이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그 문어배들이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오후반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선비도 아주 저렴합니다.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7만원, 그리고 오후반이죠,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가 5만원 정도 선비도 뭐 저렴한 편이라 낚시하기에도 덜 부담스러운 그런 필드가 이곳 삼천포 필드가 되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봉돌을 누웠다 세웠다 누웠다 세웠다 하면서 액션을 주고 있고요. 액션을 주다가 애기의 움직임이 멈추면 그때는 챔비를 통해서 확인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포인트를 이동을 했고요. 이번에는 배 진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뒤편으로 먼저 선진입을 하고 제가 서 있는 쪽이 후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캐스팅을 했어요. 문어 낚시를 할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캐스팅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캐스팅을 하면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물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다 보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서 있는 방향이 선진입을 한다면 그때는 바로 채비를 곧장 내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후진입을 하는 경우라면 좀 앞으로 멀리 캐스팅을 해서 내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의 범위를 가능한 좀 많이 두는 게 좋기 때문에 선진입일 경우에는 바로 내리시고, 그리고 후진입일 경우에는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좀 캐스팅을 해서 탐색 범위를 최대한 넓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다시 액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부지런히 봉돌을 누웠다 세웠다 하는 액션을 많이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렇게 밑걸림 없는 곳에서는 그냥 바닥만 끌고 오셔도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바닥만 끌고 오셔도 되고, 바닥을 쭉 끌고 오다가 마치 밑걸림이 발생한 것처럼 무게감이 실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챔질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액션을 멈추셨다가 살짝 끈다든지, 자신만의 패턴을, 좀 익숙한 패턴을 좀 찾으시고 그 패턴을 몸에 익히셔서 낚시를 하시면, 본인만의 패턴을 찾으시면 또 재미있게 문어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밑걸림 하나 발생을 했어요. 챔질 해보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니네요. 이 삼천포 지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밑걸림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포인트가 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걸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챔질을 해보시면 상당수가 문어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어 낚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채비를, 액션을 주는 걸 포함해서 이 운영법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운영법만큼 중요한 부분이 챔질하는 법이에요. 챔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올라오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은데, 문어가 입질이 들어오면 슬링 라인을 회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로드 끝을 아예 수면에, 아예 물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밑에서부터 좀 힘껏 쭉 뽑아 올리시면 올라오다가 빠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문어 낚시는 한 번 입질이 왔을 때 털리지 않고 잘 뜯어내서 랜딩을 하시는 게 조가를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놓치지 않는 게 많이 잡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포인트를 이동을 좀 하고 배를 정지하면은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여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런 주위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 지형지물을 좀 보시고,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밑으로 내리시고, 뒤로 진입하면 캐스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배를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선방향이니까 저는 채비를 곧장 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실 때는 항상 좀 두리번거리면서, 그러니까 주위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부표 같은 거, 그러니까 지형지물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물방향을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아요. 하나 왔다. 자, 다시 한 녀석이 올라타 주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첫 수와 비슷하게 바닥 지형이 좀 변하고 조그만 여가 있는 부근에서 무게감이 쫙 실리네요. 자, 다시 3,500 문화에서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밑걸림 발생을 했고, 자, 이렇게 밑걸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슬링을 회수를 하고 로드를 쭉 내린 다음에, 자, 또 왔다. 하나 다시 왔다. 자, 좋습니다. 다시 또 한 수 올라오네요. 자, 아침 이른 시간인데 잘 나와주네요. 자, 저도 다시 무게감이 실려요. 자, 이게 좀 계속 바닥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밑걸림 발생하면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이제 밑걸림이네요. 자, 이렇게 밑걸림 발생했을 때는 줄을 줬다 풀었다가 다시 줬다 풀었다가 밑걸림을 생각하면 줄을 일자로 해서 쭉 당겨 보시는 거예요. 탈출을 했네요.
그래서 일자로 당기다 보면 그때 의외로 큰 놈들이 쭉 뜯겨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밑걸림이 발생했다고 끊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줄을 줬다가 좀 당겨봤다가 줄을 줬다가 좀 당겨봤다가 그렇게 하면 의외로 문어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다시 밑걸림. 아이고, 왔다. 차차. 좋습니다. 떨어질 뻔했어요. 다리 하나에 걸려서 올라왔어요. 아, 떨어질 뻔했네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큰 것 같은데요? 네. 문구미들은 없네요. 문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먹어서 그런지. 네. 오늘 몇 마리 문어를 낚아보니까 사이즈들이 그렇게 완전히 많이 뭐 키로급이 넘어가도록 많이 자란 건 아닌데 지난번 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전반적으로 문어들의 사이즈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잡은 사이즈가 최소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큰 녀석들이 그렇지 왔다. 차차. 자, 삼천원 문어 잘 나와주네요. 좋습니다. 혼자 잘 나와요. 저는 좀 액션을 좀 줘요. 예. 네. 이거 봉돌을 지금 눕혔다 세웠다 눕혔다 세웠다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래서 이게 딱 하다 보면 이게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밑걸림처럼. 그때 챔질을 확인해보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로 이동을 했고요. 수심은 10m 거리입니다. 이쪽은 섬 사이에 있는 물골 자리예요. 바닥은 여지형이고요. 여기는 좀 밑걸림이 좀 있어서 운영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친 구간에서 바닥정이 좀 완만한 곳으로 바뀌었고요. 자, 밑걸림은 발생을 했고요. 왔다! 왔다! 제대로 뜯었다. 문어면 사이즈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좋아. 오, 좋아. 감사합니다. 이야. 야. 자, 여바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사이즈 문어 하나 나왔네요. 자, 문어다운 사이즈 하나 나왔네요. 이야. 자, 힘도 얹어줬고요. 자, 이런 사이즈가 나와줍니다. 자, 다시 포인트를 재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수심 10m권이고요. 뭐 10m에서 12m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곳인데 여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 사이에 애기를 내려서 액션을 좀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밑걸림처럼 무게가 발생을 해서 힘껏 챔질을 해봤더니 키로급 녀석이 이제 멋진 녀석이 한 마리 얼굴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번 그 입질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좀 뻗쳐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섬 사이에 있는 물골 지형이기 때문에 조리의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녀석들은 챔질하고 랜딩을 할 때 너무 빨리 가버리면 릴링을 빨리 해버리면 빠지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릴링을 천천히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릴링을 해서 랜딩에 성공을 좀 했고요. 아, 이번에는 그 딱 뜯기면서 문어가 열을 꽉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쭉 뜯기는 그 느낌까지 전달이 되는 바람에 정말 뜯어내는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지. 다시 하나 뜯어냈습니다. 확실히 조리가 좀 살아나고 하니까 녀석들이 입질을 좀 해주네요. 잠깐만요. 자, 다시 산소 올라왔고요. 확실히 지난달보다는 전반적인 사이즈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오늘 방생 사이즈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고, 현재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가 많은 지형이다 보니까 뭐 손이 좀 덜 타서 그런지 사이즈 좋은 녀석들도 여러 마리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은 윗물이 윗조리가 좀 빨리 지나가는 상황이라 라인을 좀 풀어주면서 이왕이면 애기가 일정 시간 정도는 스테이가 될 수 있도록 문어가 입질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은 조금씩 주면서 라인을 계속 방출해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가 지금처럼 건물이 빠르거나 전체적으로 빠를 때는 라인을 조금씩 줘가면서 애기가 일정 시간 1, 2초라도 그 바닥에 머물 수 있게끔, 거기서 액션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휙 지나가 버리면 문어가 올라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입질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이즈가 좀 되는 녀석들을 랜딩 하실 때는 너무 빨리 릴링을 하시면 안 돼요. 다 올라와서 빠지는 경우도 많고, 사이즈가 큰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의 저항감도 크고 해서 천천히 좀 손맛을 즐기시면서 랜딩을 해주시면 빠뜨림 없이 랜딩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이동을 했고요. 이곳은 수심이 좀 깊습니다. 오늘 낚시한 포인트 중에서는 20m권입니다. 이곳은 한 22m가량 되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바닥 지형에 거의 조개들이 아주 많습니다. 바지락 같은 조개들이 많아서 그 조개를 먹으러 온 문어들이 많이 낚이는 곳이에요. 아, 나이스. 오, 얘 좀 찬다. 지금 라인을 좀 멀리서 입질이 들어왔는데 꾹꾹 하는 걸로 봐서는 사이즈는 나쁠 것 같지 않고, 이럴 때는 빨리 릴링 하시면 안 돼요. 좋아, 감사합니다. 자, 다시 이런 녀석이 한 마리 올라와 줍니다. 아, 좋습니다. 확실히 지난달보다 사이즈들이 많이 컸네요. 현재 이곳은 수심 20m에서 25m권, 얕은 곳이 15m권인데 현재 보이는 이 전부 이 포인트 부분이 대부분 지형이 그 바지락밭이에요. 조개밭인데 확실히 지금 지난달보다는 사이즈가 많이 커졌네요. 여기서 나오는 녀석들이 지금 방생 사이즈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 500g이 넘어가는 큰 녀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뜯어내는 맛도 그렇고 랜딩할 때도 그렇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다시 포인트를 이동을 했고요. 지금 점심 식사 이후에 수온이 조금 올랐어요. 수온이 27도 정도에서 지금 1.6도가 올라서 28.6도까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한 그 1, 2도 사이의 수온 변화 때문에 녀석들이 입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다시 밑거름이 발생을 했는데 제발 문어였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나왔다. 아이고, 최최. 자, 다시 점심시사 이후에 다시 문어 한 수 올라옵니다. 포인트를 수심 10m권 잔잔한 여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날물이 진행 중이고요.
날물이 진행이 되면서 수온이 지금 아주 많이 올랐어요. 아침에 27도에서 지금 거의 29도 가까이 이제 오른 상황이라 수온이 오르고 나니까 그 녀석들이 거의 입을 좀 꽉 닫고 거의 입질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어쨌든 입질을 할 때는 아까 그 바지락 밭이죠, 조개들이 많은 그 포인트에서는 나오는 녀석들마다 꽤 괜찮은 녀석들이 이제 나와서 9월이면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수온은 안정될 거고요. 오히려 올해 이 삼천포는 9월쯤에 다시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상 줘야 된다, 상 줘야 돼. 이야, 왔다. 이게 뭔 일이냐? 나도 왔어. 더블 히트. 지금 한참 소강 상태가 이어지다가 정말 럭을 놓고 있었는데 옆에 조사님 입질 받는 거 구경하다가 봤더니 저도 문어가 달려있네요. 자, 다시 넉넉고 낚은 문어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포인트를 이동을 했고요. 수심은 10m권입니다. 날물이 되면서 입질이 뜸했는데 이제 물이 다시 바뀌어가고 있어서 다시 입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 자, 다시 물이 돌기 시작하면서 문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그렇지, 오는구나. 자, 다시 한 마리 입질을 해주네요. 다시 물이 바뀌고 나서 문어들이 입질을 해주네요. 자, 다시 문어 계속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포인트를 재공략을 합니다. 한참 소강 상태가 지속되면서 문어가 안 나왔던 곳인데 잠깐 이렇게 물이 돌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어들이 또 얼굴을 보여주네요. 다시 애기 움직임이 멈췄고, 그렇지. 자, 물이 가기 시작하니까 문어들이 아주 그냥 퍽퍽퍽 하고 입질을 해줍니다. 오우, 사이즈 좋아. 이야. 아이, 죄송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런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런 사이즈가. 삼천포 문어 미쳤습니다, 오늘. 이야, 보이시나요? 지금 물이 잠깐 도는 사이에 이런 문어들이 퍽퍽퍽 해주네요. 아, 지금 빨리 킵하고 담궈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문어 낚시를 하다 보면 애기를 계속 배가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애기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 짧은 사이에 활성도가 살아나다 보니까 애기가 움직이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문어가 헤엄쳐 와서 애기를 덮치네요.
9월달이 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수온도 안정이 될 테고, 수온의 변화도 크지 않아서 수온만 좀 안정되면 더 큰 녀석들이 물만 가주면 팍팍팍 물어줄 것 같아요. 자, 액션은 보시다시피 이 뒷그립을 겨드랑이 끼고 릴 부분을 툭툭툭 쳐올리면서 이 로드 팁으로 봉돌을 눕혔다 세웠다 눕혔다 세웠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포인트를 재공략을 합니다. 정말 알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 짧은 시간 물이 돌면서 수온이 지금 1도 아래 다시 떨어졌어요. 27도대로 떨어졌는데 1도가 떨어지니까 문어들이 헤엄쳐 와서 애기를 덮칩니다. 야, 여기서 좀 나올 것 같다. 바닥이 나올 만한 바닥에 해보세요. 이 바닥이 좋아요. 그렇지. 자, 3,000원 문어 오후 시간 돼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수심은 13m 닭관. 왔다. 차차. 자, 잘 나옵니다 문어. 다시 포인트를 진입을 합니다. 자, 계속 액션을 주고 있고요. 애기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액션을 툭툭툭 줄 겁니다. 자, 다시 애기의 움직임이 멈췄고요. 그렇지. 좋아. 자, 이제 오전반 얼마 안 남았는데 오전반 끝날 시간까지 문어 잘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오전반이 끝이 났고요. 조금 이따 2시간 쉬었다가 다시 오후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반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오전반을 마치고 다시 오후반 시작합니다. 다시 낚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그렇지. 자, 오후반 쳤습니다. 좋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후반 첫 수를 했고요. 아직 수온이 아까 입질을 해주던 그 수온보다는 좀 높아요. 아직 28.2도고 이 수온이 27도까지 내려가야지 입질을 더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가 완전히 지고 배 조명도 밝혔고요. 밑걸림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지. 왔다. 촤촤. 자, 오후반 물어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자, 다시 오후반
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밑걸림이 하나 발생을 했고요. 그렇지. 촤촤. 자, 다시 5번 문어 한수 나오네요. 확실히 좀 수온이 좀 낮아지고 수온이 안정되다 보니까 활성도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조금씩 커지고 있네요. 좋습니다. 현재 채비는 낮에 하던 채비와 똑같은 채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애기에 똑같은 봉돌을 달고 있고, 야광 봉돌을 달거나 전자기를 달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야광 봉돌을 사용을 하거나 전자기를 쓰면은 뭐 좋기는 하겠지만, 선장님 말씀을 좀 빌어보자면 낙지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나 야광 봉돌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문어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셔서 일단 낫하고 똑같은 채비로 지금 공략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전자애기하고 그 다음에 야광봉돌을 가지고는 있는데, 낮 채비에도 그래도 문어들이 입질을 잘 해주기 때문에 계속 낮에 사용하던 채비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온이 완전히 아까 오전반 끝날 타이밍에 27도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온이 조금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불과 1도의 수온 차이지만 활성도 차이가 너무 극명히 달라서 수온이 조금 더 떨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왔다따따따따따. 자, 크다. 자, 물이 좀 바뀌어가면서 좀 괜찮은 사이즈가 또 입질을 해주네요. 좋습니다. 다시 밑걸림이 발생을 했고, 챔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왔다. 촤촤. 자, 다시 5번 문어 한 수 올라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낚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만에 30% 내려와서 아침 일찍부터,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밤 늦은 이 시간까지 하루 동안 낚시를 즐겨봤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많은 마리수와 그리고 1kg 넘어가는, 그리고 1kg가 다 되는 녀석들 여러 마리를 만날 수 있어서 낚시를 정말 재밌게 한 하루였습니다. 이곳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양한 변수들이 좀 있었는데, 시즌이 시작할 때는 한 일주일가량은 마리수도 잘 나왔고 좋은 상들이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 뭐 한 달가량 냉수대가 좀 들어와서 한동안 뭐 조항이 썩 좋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뭐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저런 상황이 좀 변수가 돼서 많은 마리수의 개체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낚시를 좀 해보니까 개체수는 작은 것 같지 않고, 조리라든지 수온에 따라서 뭐 극과 극인 활성도를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수온이었던 것 같아요. 수온. 오늘 주로 활성도가 좋았던 수온은 27도가량이었고, 그리고 수온이 28도가 넘어가면 거의 입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1도 차이밖에 나지는 않았지만 27도의 수온이 보일 때는 문어들이 헤엄쳐와서 애기를 덮치는 이런 부분도 여러 번 정도 경험을 좀 해서 활성도가 나쁘지 않고 그 자원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수온이 좀 안정기에 접어드는
9월달, 10월달도 아마 이 삼천포를 자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즐겁게 낚시를 한 하루여서 즐겁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거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자명TV의 NS 블랙홀 필드스텝 김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